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자 MC노 노기환입니다. 김세호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오늘은 우리 김세호 PD께서 좀 멋지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희 선생님과 이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멋지게 소개해 달라는데 그냥 그렇게 함자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중원부원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분단의 노래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네. 네.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자, 오늘 분단의 노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분단의 노래가 이렇게 많이 있군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전체로서는 5회고, 이제 해방 2회 했고, 분단을 4번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분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그 3회 분단 이야기 시작할 때 분단 노래가 참 뻔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저희가 불식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 4회 분단 노래 1, 2회 부분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분단을 대하는 어떤 태도, 사유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가 70년대 오면서 그 냉전주의를 조금은 극복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려드렸었는데 오늘하고 다음에 5회, 6회는 또 달라요. 이건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요. 네. 그 3, 4회 때 분단의 노래는 분단을 직접 소재로 한 노래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거하고 다음 회는 분단으로 고생한 노래들입니다. 분단으로 고생한 노래라는 네. 게 어떤 의미죠? 노래가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에 분단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작품들. 뭐 금지곡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생한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꽤 알려진, 우리가 딱 들어보면 이거 다 아는 노래인데 네. 조금 파고 들어보면 작품이 바뀌었거나 창작자 이름이 바뀌었거나 일단 순환을 많이 겪은 노래들, 아니면 노래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가 막 구전으로만 남았거나. 근데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르고 들었던 그런 노래들. 여기에도 분단의 흔적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면 주로 창작자가 이제 북으로 간 그런 곡들이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하다는 궁금하네요. 거예요. 엄청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있네요. 다양해요. 예. 그 왜 김남주 시인이 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안치환 노래에서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예. 딱 그거예요. 분단의 흔적은 38선에만 있는 거, 휴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런 노래들에도 그 흔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유행가에도 있고 동요에도 있고 동요에도 가곡에도 있고 있고. 여기저기 널렸습니다. 이런 주제는 상당히 그 신선하네요. 그러게요. 분단으로 고생한 노래. 네.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우리한테는 대한팔경이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한데요. 하나도 안 익숙한데요. 가요 무대에 틀면은 뭐 네. 추석, 설 네. 이럴 때 그렇죠. 조금 나오는 노래입니다. 네. 대한팔경이란 제목으로. 예, 네. 대한팔경. 근데 이게 대한팔경이 원래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는 조선팔경가. 조선 팔경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발표된 시기가 1936년이니까 네. 그때 대한팔경 했다가는 다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조선팔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노래가 뭐 금지곡은 아니에요. 요즘도 들을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목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가사가 또 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도 지금도 계속 불리고 있고 북쪽에서도 여전히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 제목하고 가사는 좀 다르겠네요. 남하고 북하고. 다르죠. 달라요. 예. 북에서 대한팔경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안 되죠, 아닙니까? 또. 예. 그쪽은 조선팔경인데 그대로. 아. 예, 원래 그 제목대로 불러요. 조선으로. 거기는 조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당연히 조선이 걸렸겠죠. 분단되고 나면. 예. 이게 북쪽 팔경과 남쪽 팔경이 이렇게 삭제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것도 고액을 있어요. 이제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있어요. 우선 조선이란 이름이 걸렸겠죠. 조선 팔경가가 아니라 조선을 대한으로 바꾸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서 우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36년 곡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원래 곡은 어떤 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팔경가 그 제목을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이제 8경이니까 8군데 경관이 그렇죠. 묘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사가가 정한 거겠죠. 그렇죠. 팔경. 예. 예. 좀 모두가 동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좀 지금 궁금했거든요. 예. 뭐 관동 팔경 이런 거 하면 네. 저런 건 도대체 어디서 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네. 왜 보면은 무슨 3요소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왜 꼭 4요소는 아니고 꼭 3요소여야 돼? 3대 기타리스트. 뭐 그런 것처럼요. 아니 왜 꼭 3요소 4개면 안 돼? 중요한 게? 갑자기 우리 가왕 열전도 비슷한 거 우리 정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3을 맞추고 싶어하고 8로 맞추고 싶어하고 아. 이게 8, 8 이러니까 굉장히 완벽한 숫자처럼 느껴지니까요. 예. 그리고 또 가사가 이제 한 절당 네. 2개씩 넣으면은 그 8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0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5절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너무 길어요. 아. SP음만에 우겨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문제가 있구나. 예. 그래서 8경으로 끝났구나. 적당한 거죠. 아. 예. 6경은 너무 좀 심심하니까 음. 8이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4절입니까? 조선 전체 팔경가? 4절로 돼 있고요. 이 1절당 2개씩. 그렇죠. 아. 그래서 그 8경을 몇 면을 보면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 경관도 있습니다. 1절에는 이제 금강산. 이건 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한라산. 그다음에 이제 2절은 석굴암. 근데 이건 또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석굴암 그다음에 해운대. 예. 해운대 하면 또 경포대 강원도에서 섭섭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예. 어쨌든 원곡대로 가자면은 3절에서는 이제 평양이 나오고요. 평양. 그다음에 부정고원. 부전고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이런 게. 어. 부정고원은 저 함경도. 함경도. 예. 아. 이거 어쨌든 지역 배치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1절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에서는 백두산 압록강. 딱 4개 4개씩이네요. 그러니까 8경이죠. 네 개, 이 5개네. 38선을 딱 진짜 그어 놓고 봤을 때 금강산은 약간 걸친 느낌이지만은 네. 대략 한반도 남쪽 예. 금강산까지 나무로 친다면은 4군데. 네. 그다음에 북쪽이 4군데. 네. 전라도 충청도가 없는데요. 그렇게 치면 이제 이 가사를 쓴 왕평 아저씨한테 왜 그랬느냐 한번 네. 물어봐야 되는데 음. 너무 일찍 죽어서 음. 1940년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알 길은 없죠. 음. 여하튼 이렇게 조선 팔경이 만들어졌고 이 노래가 나와서 그야말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그 선우일선이라고 아, 예, 유명한 그 신민요 가수. 그렇죠. 네. 신민요의 뭐 여왕, 공주 이렇게 불리던 분인데 이분의 뭐 대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월북은 아니고 해방을 고향에서 맞았는데 고향이 평양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북 가수라고 할 수가 제북. 있죠. 예, 북한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 작사가 이 왕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뭐 작사가이기도 했고 배우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했고 뭐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고요. 예, 그 황성예터의 작사가. 그렇죠. 음. 예, 그게 더 유명하죠. 예. 황성예터. 예, 그리고 영화 보면은 연기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필름이 필름들이 남아있는 남아있기 게, 때문에 예. 연기 잘해요. 예. 근데 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아 이것도 참 드라마틱한데 보통 뭐 배우들이나 가수들한테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선생님 마지막 꿈이 뭔가요 하면은 그저 무대에서 노래하다 연기하다 쓰러져 죽는 것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분이 그랬습니다. 진짜로? 예. 어. 무대에서 연기하다가 네. 그냥 쓰러졌어요. 뭐 심장마비가 뇌출혈. 뇌출혈로. 이분이 약간 퉁퉁해요. 예, 좀 아. 혈압이 좀 문제가. 예. 음. 그래서 보면 남자 배우들 중에서 호리호리하면서 그 멜로 영화의 주인공 같은 역을 맡는 종류의 남자 배우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듬직한 오빠형들이 그렇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딱 듬직한 오빠형이에요. 퉁퉁하고 이런 분위기의 남자. 실제 무대에서 쓰러질 때도 오빠 하다가 그렇구나. 그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남매라는 극이었는데 네. 오빠가 왕평, 누이가 신카나리아였는데 뭐 리아야 뭐 이런데 갑자기 하면서 쓰러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예. 작사가로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고 뭐 황성예터 오늘 이제 준비한 조선 팔경가 이 대표작이죠. 예. 근데 이 가사를 분단이 네. 가만두질 않은 겁니다. 어. 남쪽에서도 바뀌고 북쪽에서도 바뀌고 음. 일단 남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만은 평양 이런 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정고원도 이북이니까 안 되고. 게다가 평양이 원 가사에서는요. 평양은 금수강산 청춘의 왕국이라. 좋게 묘사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건 뭐 당연히 날아가죠. 만약 살리고 싶으면은 빨갱이의 소국이라고 이랬으면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부전구원이 여름의 낙원이고 평양은 청춘의 왕국이다 이렇게 딱 짝을 맞춰놓은 건데 평양을 청춘의 왕국 금수강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건 뭐 분단 이후엔 당연히 날아가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뭐가 대신 등장을 했냐 하면은 네. 이건 또 강원도에서 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포대가 네. 낙산사하고 이렇게 같이 3절에 등장을 합니다. 네. 강릉과 양양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경포대 낙산사도 물론 좋지만은 네네. 그 좀 전국 조선 팔도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역시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어쩔 수 없이 좀 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전라도랑 충청도가 없네요. 여전히 없죠.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암절벽이 많은 그런 풍경들인 것 같아요. 좀 보면은 이 서쪽 지방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펑퍼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리산 정도가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예. 어쨌든 4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1, 2, 3절만 남았어요. 남쪽에선 대한팔경이 되면서. 예. 근데 그나마 1960년 황금신 버전에선 3절까지 불렀어요. 근데 이 3절이 다 바뀐 거잖아요. 평양 날아가고 부전구원 날아간 거였으니까 경포대하고 낙산살 집어넣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60년대 한 중반 후반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음반 들어보면 다들 3절을 안 불러요. 1, 2절만 부르고 끝. 그냥 그런 아니면 너무 짧다 싶으면 1절, 2절 부르고 다시 1절 부르고 그렇죠. 끝. 그렇게 반복하는. 네, 그러니까 이 3절 새로 만든 게 영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육병이네, 육병. 뭐 실제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리가 부동한 제목에서는 8경이라고 네, 해놓고선 6경 아니면 예. 4경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에서는 어떻게 불렸습니까? 그냥 원곡 그대로 불렸나요? 그러면? 아, 안 아니죠. 되죠. 그것도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쭉 보니까 네. 이제 뭐 금강산은 당연히 살려야겠고, 근데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살리긴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북한에서도 4절까지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3절까지만 하고 많은 경우가 녹음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이제 지명을 바꾼 것도 있지만은 약간 그 가사의 다른 대목, 근데 속세 예.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인 색채 들어가니까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는지 속세를 떠났구나. 네. 이렇게 이런 되어 거를 다 있거든요.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85년에 그 남북 문화 교류를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북한에서 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예. 그때는 속세를 떠났구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땐 그렇게. 예. 제가 동영상 보고서 나중에 이거 연구할 때 이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있네 해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가사 같은데? 근데 요즘 찾아보면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 북한 노래 들어오는 걸 찾아보면 날라갔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무슨 창공에 솟았구나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평양을 청춘의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청춘 이런 거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음. 행복의 낙원으로 바뀌었고요. 지상낙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행복의 낙원이 지상낙원이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네. 딱 그런 분위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가사에서는 그 부정고원은 그대로 살리긴 했는데 원래 가사에서는 부정고원이 이제 캠프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36년에요? 예. 네. 근데 부정고원이란 곳이 그 인공호수가 있고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래서 저도 통일이 되면은 캠핑 한번 해보시는 게. 예, 앞장서 달려가서 돈 되면은 좀 별장이나 하나, 여름 별장이나 하나 거기다 사볼까 생각도 있는데 모기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캠프하기 여름에 참 좋은 곳인데 캠프가 또 걸리는 거예요. 네. 영어잖아요. 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캠프도 빠집니다. 뭐 그런 시기예요, 북한에서는. 또. 네. 야, 노래 한 곡도 진짜 분단을 비껴나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치기는 했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 북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당신 뭐 노래 할 줄 아는 거 있어 했을 적에 둘 다 나 그 노래 모르는데 이런 게 대부분일 텐데 어느 한쪽만 알고 근데 네. 둘 다 이건 안다고 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1936년에 발표됐을 때 이게 빅히트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엄청난 히트였죠. 그럼 오늘 어떤 버전으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곡을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새 유튜브 다 떠 있으니까 북한 버전도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조금만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남쪽은 이렇구나. 북쪽은 이렇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원곡 들으시고 비교 감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선우일선의 노래로. 예. 시화자 덕구나 좋다 명승이 강사나 부끄럼 맞은 경은 못 보면 한이 되고 해운대 저녁다루 볼수록 유정해라 해라 좋구나 좋다 시하자 좋구나 좋다 명승이 강사나 사랑이로구나 남부의 부전거원 여름의 낙원이여 동양은 금수강사 성춘의 왕국이라 해라 좋구나 좋다 시하자 좋구나 좋다 명승이 강사나 사랑이로구나 백두산 선지하인 선녀의 꿈이 길고 함락강 요호에는 제목이 종이로다 해라 좋구나 좋다 시하자 좋구나 좋다 명승의 강사나 사랑이로구나 이 노래군요. 유명하죠. 멜로디 딱 예.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냥 따라 부를 수 있는. 따라할 수 예.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 노래가 조선 발경간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다음 노래 들어가죠. 예, 다음 곡도 이건 진짜 유명하다고 못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네네. 찔레꽃. 찔레꽃 그렇죠. 불. 예. 이 노래죠? 예. 남쪽 나라 내 그렇죠. 예. 고향. 이 노래. 예. 이 찔레꽃이 1942년 곡이거든요. 이 노래 그렇게 오래된 노래예요? 됐죠. 그런데 42년이니까 진짜 일자 말이에요. 네. 42년은 정말 조선어 노래가 몇 곡 안 나오던 시절인데 나온 노래고 또 히트했던 그런 네.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좀 간접적인 기록이긴 한데 이 노래가 발표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게 빅히트는 아니었던 것 네네. 같고요. 42년에는요? 네, 반영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예. 별로 히트하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 오히려 더 인기를 모았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찔레꽃 음반을 일단 골동 이런 데서 이제 SP 음반을 구하면은 원반은 42년도 원반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복제 음반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네. 그것만 봐도 42년 발표 당시에는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역주행인데 뭐 그런 셈이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뭐 어느 시기에나 먹힐 수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망향, 예. 고향을 그리는 노래거든요. 물론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게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대목도 있긴 있는데 이제 또 이 노래도 많이 이제 고쳐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게 좀 살짝 탈락한 감도 있어요. 시대상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반도가 원래 있었는데 사라집니다. 원래 가사에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찔레꽃에서 북간도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네, 없죠. 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목에서는 그 3절 가사가 날아갔거든요. 1, 2절만 부르고 끝나니까. 근데 북반도는 3절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북간도에 가 있는 이 설정이 북간도로 간 사람이 한반도에 있는 자기 고향을 그리는 노래였던 남쪽 거예요. 나라 고향. 남쪽 예. 나라 내 고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 해방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예, 대도시로. 그러니까 서울이 남한에서는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 나라 내 고향 하면은 더 아래쪽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해방 이후에 더 뭐라 그럴까 그때 시대상하고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장세정이 불렀던 고향초가 70년대 초에 홍민이 불렀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이거 요즘 노래 아니야 싶을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것도 가사가 성격이죠. 남쪽 나라 바다 멀리 그렇죠. 물새고 남쪽 나라 그 노래 예. 바다 이 노래 고향 네, 고향초 네. 비슷하잖아요. 예. 고향초도 그렇게 오래된 노래였어요 원래? 네. 장세정이 원래 불렀고 70년대 리메이크 버전이 히트하면서 그렇죠. 예. 홍민의 것이 네. 양희은 버전도 있던데 그 고향초. 고향초는 많은 사람이 불렀어요. 예, 워낙 노래가 좋아하는. 좋거든요. 예. 예. 그럼 찔레꽃은 이게 원래는 누가 만들고 누가 부른 곡입니까? 이제 백나나라는 분이 그 당시 태평 레코드의 공주, 태평의 공주. 그러니까 신인 여가수로 요 시기에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여자였죠. 콩쿨 대회에서 이제 당선된 굉장히 뭐 노래를 많이 히트곡도 많고 노래도 잘 했죠. 그래서 이 찔레꽃이 이제 지금은 백나나의 대표곡 1번 곡으로 꼽힐 만한 노래인데 뭐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직녀성 같은 노래가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히트로는. 여하튼 뭐 해방 후에 어쨌든 이른바 역주행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무사히 뭐 애창곡 가요 무대에서도 뭐 수위를 다툴 정도로 널리 이제 계속 불리고 있는 곡인데 근데 원작에서 보면은 좀 고쳐진 부분이 많아요. 북간도가 들어있는 3절은 아예 날아가 버렸지만은 1, 2절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찔레꽃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그놈의 동무. 가사의 원래 가사는 동무가 나옵니까? 네. 근데 이 동무를 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썼다가는 뭔가 하여튼 일이 생길 것만 같고 하니까. 그 친구로 바꿨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별가를 불러주는 주체가 동무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나랑 같이 놀던 동무가 이제 가면 정수가 뭐 언제 보겠니 이런 식으로 이별가를 불러줬다는 건데 이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동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무도 사람이긴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게 왜 어깨 동무는 안 바꿨나 몰라. 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어깨 친구를 왜 안 바꿔.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 하면 꼭 연인 관계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럼 원래 가서 못 잊을 동무야 이거 그렇죠. 친구로 바꾸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든가. 근데 하여튼 친구라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어른들한테는 동무가 훨씬 익숙해서 친구가 그렇게 편치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분들한테는. 못 잊을 사람. 그리고 인원으로 하면 못 잊을 인원.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인민으로 동무가 한 번 또 더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달 뜨는 저녁이 2절에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라고 노래하던 근데 이제 새동무는 이게 동무하면 두음절이니까 사람으로 바꾸겠는데 새동무하면은 사람들. 새 사람 세 사람은 정말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건 동창생. 동창생. 애썼어 정말. 동무라는 말이 이렇게 퇴출돼야 될 단어인가? 근데 이 노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흔적이 몇 군데 보여요.
그래서 찔레꽃도 이런 내력이 있는 그 곡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럼요. 계속 불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무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네.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동무 얘기하면 네. 약간 북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백나라 버전으로 듣습니까? 예, 찔레꽃.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온도구에 들어가서만 그립습니다. 아주 걸음 입에 몰라 눈물 쏟아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무야.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송문 천리 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3년 전에 모여앉아 백인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한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해거리는 풍천에서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백나라의 목소리입니다. 1942년 버전이고요. 찔레꽃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예, 네, 조선 그런, 땅을 그리워하는. 예.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동무 못 잊을 동무야. 네. 저는 앞으로 이거 원곡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노래 들어가죠. 예.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울산광역시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자기 고장 노래라고 네. 지금도 아마 홍보하고 있을 텐데. 그거 그 사이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울산 타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울산 큰애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울산 큰애기. 예. 남쪽에서는 울산 타령 혹은 울산 아가씨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울산시청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울산의 노래 이래갖고 그 첫 화면에 거의 1번으로. 예. 뜨는 예. 경우도 있는데 또 떴다가 어느 땐 또 사라졌다가 뭐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알고는, 예. 알고는 있는 예. 거예요. 울산 큰애기가 이 후렴이 어떻게 되죠?
동해나 울산은 뭐 나나나나 첫 부분이 더 인상적이죠.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오, 엄청 유명한 노래잖아요. 유명하죠. 네. 네. 저희가 유명하지 않은 거는 아니, 네, 취급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노래가 지금 민요로 알려졌었어요. 전래 민요로. 남쪽에서는. 근데 민요가 아니거든요. 그 민요로 알려진 것도 저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이게 민요일 수가 없잖아요. 민요일 수가 없어요. 예. 딱 들어보면은 이건 왜요? 누군가가 근대 이후에 작사 작곡한 노래지 네. 민요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악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네. 민요의 느낌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민요적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 작곡가가 깔끔하게 지어놓은 작품이에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예. 근데 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구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악보집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악보에서 여러 가지예요. 작사 작곡자가 없었어요. 예.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곡자가 월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제목은 울산 큰애기. 울산 큰애기. 예. 그리고 고마부 작사 이면상 작곡. 바로 이면상이 문제적인 인물인 거죠. 월북을 했군요. 예. 그다음에 노래는 황금심. 그 알뜰한 당신 분. 그러니까 가수 고복수 부인.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얘기가 나온 김에 고복수라는 가수가 또 울산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시에서는 제목도 울산이고 울산 출신 가수의 부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그러네. 우리 그러네요.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전래 민요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서 그렇죠. 21세기쯤 돼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 자꾸 이제 뭐라고 자꾸 파내기 시작하니까 예. 월북 작가 거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렸어요. 아니 그렇지만 고복수의 부인 노래니까 예. 범 울산 노래다. 예. 어쨌든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울산 노래죠. 울산 큰애기인데. 그리고 제목이. 일단 노래가 좋거든요. 이게. 그럼요. 예. 아니고 그거는 그냥 울산에서만 부르고 이렇게 대중가요로만 불렀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 여성 합창으로 편곡이 돼서 예. 그 왜 한 70년대 중반 이럴 때는 여학교 합창경연대회 이 곡 나오면 그냥 1등 해요. 와, 그러면 그 70년대 중반 유신 시대 때 작자가 월북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 노래를 그냥 박정희 치하에서 막 불렀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온 그 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그 합창으로 하게 되면은 그 피아노 반주 말고 보통 왜 반대항 경연대회 이런 거 하면 피아노 반주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장구 같은 거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아노하고 장구를 딱 갖고 나와서 하는데 통통 튀는 이게 이제 땅땅땅땅땅땅땅 이런 식의 리듬이니까 예. 애들이 어려운 거 부르는 것보다 이걸 하면 확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 반주까지 들어가니까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노래는. 그래서 예. 이 노래 갖고 나오면 그냥 1등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박정희 각하의 민족문화 그렇죠. 중흥회 이런 것과 딱 딱 맞는 맞아 스타일이에요. 떨어지죠. 작곡가가 월북한 것만 빼고. 그렇죠. 그것만 빼고. 야, 근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들. 창작자가 궁금한데 일단 고마부 작사라 그랬는데 예.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고마부. 이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마부는 당연히 필명이죠. 네. 근데 한때는 이제 고한승이 고마부라는 필명도 썼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다가 근데 네. 저도 그때 조금 그럴까 한데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사진이 고한승의 사진도 있고 고마부의 사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사진도 그렇지만은 그 고한승의 어떤 행적을 정리를 해본 결과 이건 고마부일 수가 없다. 예. 저도 읽어보니까 역시나 동의하겠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예. 고마부는 아직도. 저는 그러면은 조명암의 필명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사진이 조명암하고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사진을 보고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모르는 거.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 느끼네요. 작가로서 작품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마 순번으로 그 수로 치면은 1번이 조명암이고 고마부가 한 10번, 11번은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몰라요. 예. 그리고 사진도 있고 개성 출신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고한승이 개성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한승일 것이다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로 볼 때 고한승도 아닌 것 같고 예.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 여행자로. 이면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작곡자. 문제죠. 그쵸. 여기가 예. 문제예요. 예.
이면상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한 혁명 가극을 정초시킨 몇 사람 중에 하나. 김일성상 배관인, 인민예술가 예. 요 두 가지 뭐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대로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동경음악학교 고등사본부에서 2년간 공부하고 예. 거기서부터 일본 무산개그 음악동맹 활동하고 와. 33년에 귀국해서 뭐 폴리도르 이런 데서 활동하고 빅타 이런 데서 전속 작곡가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고 클래식 음악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때부터도 가곡 짓고 했지만 대중가요도 같이 지은 약간 예. 걸쳐 있었던. 예. 그리고 주로 신민요 쪽을 많이 지은 대중가요 쪽에서는 그리고 그런 이미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활동을 일찌감치 그러니까요. 예, 일본 예. 유학 가서부터 예. 했어요. 물론 당연히 친일도 했죠. 군국가요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 만들었죠. 친일가요, 뭐 종군관오부의 노래 이런 걸 만들었고요. 해방한 다음에 이제 함경남도 음악동맹위원장하고 뭐 북조선 음악건설동맹위원장하고 북쪽에 남아서 온갖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럼 월북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북 제북. 아닙니까? 근데 기록을 찾았는데요. 예. 이분은 그러니까 참 애매하긴 한 게 해방 직후 불과 며칠 만에 올라갔어요? 9월 초인가 8월 말에 북조선 무슨 뭐 일 보러 이면상 씨가 이제 서울을 떠나서 북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월북은 맞죠. 그렇게 보면은 뭐 어쨌든 해방 후에 간 건 해방 후에 간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월북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예. 거죠. 왜냐하면 일제 말기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50년대는 뭐 평양음악대학 총장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하고 문예청 부위원장하고 70년대 노동당 중앙위원 공훈예술가 인민예술가 김일성 훈장 뭐 온갖 거 다 받은 예. 그런 분이었고 가극도 40년대부터 계속 그런 가극 쓰셨고요. 58년에 그 유명한 밀리마 이야기하라 같은 거를 작곡해서 북한 가극을 정착시킨 그런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에서도 인기곡이 많아요. 이면상 씨. 우리도 몇 번 다루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노래는 워낙 그 금지곡으로 오래 묶여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는 거지만 진주라 천리길 하면 그렇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는데 그 노래 작곡자도 이면상이죠. 예. 근데 이 울산 큰애기가 아까 왜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박정희 정권에서도 우렁차게 널리 불렸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일조한 분이 있어요. 바로 김희조 선생인데 작곡가 김희조 선생. 예. 왜냐하면 그 합창편곡을 예. 김희조 선생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창단에서 여학생들이 부른 거는 이면상 네네네. 버전이라기보다는 김희조 버전으로 부른 거죠. 말하자면은. 예.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예. 다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됐는데 네. 70년대 라디오 방송인데 김희조 선생이 출연했던 그 녹음본을 들었어요. 바로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울산 큰애기가. 그래서 진행자가 이게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 합창 일대 붐을 일으키시고 뭐 이렇게 했더니 예 근데 이 노래가 말이죠 하면서 그 원래는 작자가 따로 있는 저도 하면 몰랐는데 하면서 작자가 따로 있는 그 그러니까 작곡자 얘기를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예. 77년인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안 하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알지 않았을까. 어떻게 몰라. 예. 이면상을 어떻게 몰라. 어쨌든 이분 덕에 노래가 살아남은 것 뭐 사실이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황금심도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60년대에 다시 또 녹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리바이벌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 큰애기는 공식 금지곡 리스트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렇죠. 금지도 못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검열 담당자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금심 리바이벌 그 음반에도 보면은 이면상에 이자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래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예. 근데 또 북한에서는 이 노래가 역시나 또 활발하게 불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면상 곡이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울산을 어떻게 했겠어요? 울산 빠졌겠죠. 북에서. 제목도 바뀌었어요.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울산이 그냥 동해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동해는 남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동해나 바다에 꽃피는 포구. 예.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나오는 가사들도 뭐 무슨 풍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의 웃음꽃 뭐 이런 그런 가사들이 주르륵 나가요. 충성의 노래는 배 전에 넘치고
바다의 낙원을 꽃피워 간다네. 네. 어쨌든 곡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남북이 만나면 가사는 다르게 부르겠지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좀 젊은 분한테 이 원 가사대로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 노래 아세요 하면은 아니 아는 노래긴 한데 그 가사가 다른 어째 노래. 그렇소 뭐 이럴 반응이 그럴 나올 수 수가 있어요. 있는 근데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 남쪽에서 70년대 불렀던 합창곡 버전 가사하고 원래 가사가 또 달라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서 사실은 정말 옛날에 황금희 선생이 기억하고 있었던 노래와 우리가 합창곡으로 불렀던 노래와 북한의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가 다 다른 가사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예. 야, 진짜 뭐 말씀 들을수록 이 분단이 예.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야, 아니죠, 정말. 노래 한 곡에 이런 거는 노래 하나 가지고 논문 한 편도 쓸 수 맞아요. 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딱 정리되어 있죠. 그래도. 지금은 뭐 이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책도 그렇게 나와 그렇죠. 있기는 예. 한데요. 제목도 울산 큰애기로 이렇게 아마 합창곡에는 아직도 울산 아가씨로 되어 있고 70년대 합창곡으로 불렀던 버전의 가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 몇십 년 걸립니다. 그렇게 부른다는데 이런. 뭐 예. 어떡하겠어요. 그게 편한데. 자, 그러면 43년에 녹음한 버전으로 네, 황금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울산 큰애기. 성해나 울산은 참나무 그늘 그런 게도 좋지만 이심이 좋고요 그네기 마음은 열두 폭지마 길대가 던져서 전국 다닐 때 울산은 좋기도 하지 울산의 큰애기 거동좀 보소 이모실 문전에 쌍소동 살고요 닭살게 부놓고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울산이 그네긴 좋기도 하지 성해나 울산의 큰애기들은 그 정도 하지만 알 술도 하지요 하룻밤 정든 이별이 서러 실성단 먹어도 울산은 좋기도 하지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SP를 직접 갖고 있는 음반, 네, 울산 큰애기, 예. 네, 함께 들었습니다. 네, 부를 좀 많이 축적하셨습니까? SP 수집하시면서. 글쎄요, 뭐 진품 명품 가격을 적용하면은 예, 예. 강남에 아크로비스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요새 집값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친해져야겠네요.
네. 자, 다음 곡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이건 너무 유명한 곡이야. 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앞서 들어봤던 곡들이 왜 처음에 우리가 분단으로 고생한 노래 할 때 단번에 왜 금지곡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세 곡은 다 금지곡이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네. 뭐 하여튼 간에 네. 네, 이번에 들을 곡도 역시 금지곡은 아니에요. 금지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너무 노래예요. 유명한 노래예요. 예. 어떤 곡입니까? 아, 의학새 슬피오니 가을인가. 고복수의 짝사랑. 네. 예. 의학새 슬피. 그렇죠. 너무 예. 유명하죠, 예. 이 노래. 근데 예. 이 노래도 당연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금지곡이 되어야 마땅한 노래죠. 음. 왜냐하면 박영호 작사거든요. 월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제대로 박영호란 이름이 찍혀 나왔으면 이건 뭐 당연히 날아가는 노래였어요. 아, 근데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풀렸는데 궁금증이 그래서 조만간 생각이 동하면은 이것도 그냥 논문이나 써볼까 싶긴 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박영호도 그렇고 조명암도 그렇고 노래 수가 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조명암만 해도 한 600곡 이상, 최소한 600곡 이상이에요. 예. 근데 65년도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그 월북 작가 금지곡 리스트를 보면은 예. 600곡이 안 돼요. 음. 한 100곡도 안 되지 않나요? 한 뭐 많아봐야 100곡인데. 다른 전체가 필명을 다요. 써서 예.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체 조명암 박영호의 노래다 네. 이면상까지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가 있긴 있는데 빠진 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짝사랑도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지곡이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금지곡이 안 된 거예요. 이유는요? 일단 작사자가 박영호가 아닌 걸로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다 오리지널 그 레코드부터요? 아니 거긴 당연히 박영호죠. 아. 근데 이제 다시 리바이벌 판을 내면서 아, 저는 필명으로 다른 이름을 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야월 작사라고 표기한 판도 제가 봤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반야월은 금방 사라졌고 네. 금능인, 그러니까 김능인이라고도 읽는데 네.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 고복수 노래의 짝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금능인이 누구냐 하면 타양살이 작사자. 타양살이며. 그러니까 그럴 법하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은 왜냐하면, 고복수하고 예. 이렇게 딱 짝이 그 맞으니까. 고복수, 손목인이 히트곡이 정말 많아요. 두 분이 함께한. 네. 그리고 그런 노래의 거의 대부분은 또 금능인 작사예요. 아, 제가 최근에 말이죠. 그 박찬호 선생님이 쓴 한국 가요사 1권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짝사랑 김능인 작사로 돼 있더라고요. 네. 박용호 언급은 전혀 없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 92년도 판을 보셨을까요? 아니면은 2009년 판이죠.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 고쳐져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또 제 잘못. 제가 이준호 선생님이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이준 선생이 얘기했으면 맞겠죠. 예. 제가 하여튼 어떻게 명함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예. 짝사랑이 금능인 작사로 돼 있었어요. 정말로. 예. 예. 박영호 작사로 기록돼 있던 시절보다 금능인 작사로 기록된 시절이 훨씬 길을 정도로 이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게 이제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건데 예. 아, 그 천여림은 언제 나온 이름이에요? 천여림 그거는 이제 그 1937년 이후로 박영호의 필명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네. 아, 천여림 작사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천여림이 박영호예요? 예.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혼선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박찬호 선생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고려성은 또 누구의 필명이냐. 아, 네. 고려성의 본명은 조경환이고 네, 조경환이죠. 천여림의 본명은 박영호인데 네. 여기서도 혼동이 생기고 금능인하고도 혼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분단 때문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자기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인데 예. 왜 이렇게 다른 필명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저작권의 문제로 무슨 엄청난 돈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네.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음반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많이 쓰니까. 예. 그 박찬호 선생님께서 이제 음반을 자료를 구하게 된 그 사이토 초지라는 돌아가신 일본의 유명한 그 수집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조선 음반에 30년대 조선 유행가 음반에 꽂혀가지고 한 200장을 사모았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여기도 조명함, 저기도 조명함. 너무 그 사람만 조명한.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토의 결론은 조명함은 공동 필명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감당이 누가 한 사람이 썼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 요즘 보면은 음반 뭐 90년대, 2000년대 음반 무조건 기타는 함춘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 아니 도대체 이때 기타리스트가 네. 당신밖에 없냐고. 트로트에서 민중가요까지. 네. 그렇지. 그냥 함춘호.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렇게 써도 그게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사서 볼 때도 예. 이게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쵸. 계속 예. 같은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건 좀 식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명을 여러 개 만들고 이제 적당히 돌려 쓰는 거죠. 예. 근데 이 짝사랑이 어쨌든 그렇게 금능인으로 정착을 하면서 살아남긴 했는데 예. 이건 그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박영호 조명암의 작사가 둘 다 합치면 1000곡이 넘는데 예.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곡들만 금지곡 리스트에 올랐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궁리를 하다 보니까 제 결론은 음반에 근거하지 않았다. 아. 근거한 것은 문서 자료다. 근데 그 문서가 뭐냐면은 작곡집. 작곡집이다. 악보지. 예,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손목인 작곡집은 출간된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있었군요. 아, 근거가 짝사랑은 없으니까.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인데 예. 손목인 선생은 작곡집 그 출판물을 낸 적이 없어서 없다. 예. 짝사랑은 월북 작사자 이름이 예.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지곡이 안 된 거다. 그렇죠.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절묘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리스트에 공개된 리스트에 보면은 박시춘, 김혜송, 뭐 이재호 곡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정말 100%는 손목인이 아닌데 없다. 손목인 곡은 극소수 아. 몇 곡밖에 없습니다. 저는 천여림이 누군지 몰라서 천이 누군지 모르는 걸로 그냥 입 다물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남았나 싶었는데 뭐 꼭 그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사실은. 예. 예. 아, 재밌네요.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검열이라는 게 뭐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검열이 되게 허술해요 보면은. 예.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짝사랑은 분단의 그런 어떤 그 칼날 요거를 조금 피해간 곡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서커스 하듯이 피해갔죠. 아주. 어쨌든 원작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못한 것도 음. 상처라면 상처니까요. 예. 의학세가 뭡니까? 그건 아직도 잘 몰라요. 이것도 제가 한번 또 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역시 예, 억세가, 억세가 맞는 맞는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 억세로 거의 정설화되지 않았나요? 근데 사람들이 의학세가 의학 우는 새라고 또 주장하는 예.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억세가 의학세가 맞는 사실은 왁세를 늘린 거다. 그리고 왁세는 외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예. 결정적인 거는 이 노래가 1937년 1월 신보, 그러니까 만들기는 36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예. 그 당시 신문 연재 소설 같은데 의학세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의학세 거기 나오는 의학세는 명백히 억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억세로 봐야 됩니다. 예. 억세네요. 그렇게 억세.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예. 떼학긴들에도 보문 오는가에서 예. 무슨 뭐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아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가 들막꽃. 예, 뭐 그런 게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들 들막꽃 왠지 좀 약간 마약 쪽으로 그래서 그 맨드라미도 맨드라미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봄에 맨드라미가 안 피잖아요. 예. 지역별로 또 아. 서로 다른 꽃인데 같은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래서 경우가 이게 왕왕 민들레일 있어요.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경상도 지방에서 맨들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예. 맨들레를. 그래서 맨드라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시나 뭐 가사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 붙잡고 끙끙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박찬호 선생님이 쓴 한국가에서 일을 읽고 있는데요. 어제 이 짝사랑을 읽었습니다. 어제 그 고복수 파트를 읽었거든요. 거기에는 그 작사가인 박영호가 의학 울길래 의학세라고 했다.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설이 있다라고도 아마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뜸북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것도 새일 이렇게 것이다. 새와 어울리는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굳이 자꾸 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외가리 얘기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블로그에 외가리 얘기도 예, 나오고. 나옵니다. 그건. 근데 다시 또 이게 억세 쪽으로 가는 거군요. 학계의 정설은 근데 그럼 3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새가 안 나오죠. 예, 단풍이 나오죠. 그렇죠. 단풍이. 예, 예.
그러니까 식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물, 동물, 식물.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식물, 동물, 식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노래가 그 70년대 각하의 애창곡이었답니다. 70년대 각하면 박정희? 윤석열 각하는 아니고 예. 박정희의 애창곡이었어요? 네. 그 실제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기록이요? 그 장모 팔순잔치에서 예. 그 대통령 영상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요. 보면은 눈물이 난다. 네. 뭐 이런 박정희 영상 조회수 높습니다. 네. 각하의 오금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진짜 오금이라고 표현돼. 그건 아니죠? 네. 하여튼 그런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월북 작가 거야. 예. 박정희는 모르고 불렀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뭐 그렇죠? 신경 이런 데까지 썼겠습니까? 네. 예. 참, 이 짝사랑에도 진짜 그냥 사랑 노래인데, 이런 또, 그, 현대사에 그런 게 켜켜이 이렇게 박혀 있네요. 그렇죠. 예. 감상하겠습니다. 악세서를 띄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겨울의 아동까지 이르러진 조각과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댑니다 덤벅새서를 태우니 가을인가요 이뤄진 그 사랑에 나를 울립니다 이렇게 떨고서는 임자 없는 불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내몰봅니다 단풍에 휘날리오니 가을인가요 무너진 절만 날에 나를 울립니다 풍상을 헤매이는 서리 맞은 짝사랑 안개도 후유후유 방송됩니다 1937년 오케 레코드 발매 짝사랑. 지금 들어도 뭐 심금을 울리네요. 그렇죠. 예,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도 뭐 인간이니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이렇게
애달파하고. 가사를 예? 워낙 잘 썼어요. 예. 이 박영호 그래서 가사 쓰는 능력이 참 제가 대단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네. 그 이제 미술 시간에 시화 그리기 이런 걸 한번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시를 채택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잠깐만, 중학교 2학년이면 1986년. 그래서 이 억새가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리고 예. 한 남자의 뒷모습을 대충 그리고 아, 월북하는 박영호의 뒷모습인가요? 하여튼간에 거기다가 이제 의학새 슬피오니 이게 딱 한 장 만들어가지고 중학생이. 선생님이 정말 어이가 없었대요. 애들은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 예, 선생님은 좀 진짜 그랬겠죠. 예. 어이가 없어. 이게 뭔가. 예. 80년대 조용필의 시대에. 근데 시는 아니잖아요. 왜요? 이거는 뭐 거의 시라고 해도. 아니 그리고 음반에 그럼요. 작시라고 써 있습니다. 아, 작시라고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러니까- 시죠. 예. 그러니까 시하고 가사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사고를 우리는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예. 사실 그런 시적인 우리가 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도 이 가사는 워낙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각적 표현 이런 왜 우리 그런 거 김광균 시 하면서 맨날 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음. 다 건드리고 있는 아주 압축된 그런 예. 형상을 보이고 있어서 되게 잘 강물도 쓰거든요. 출렁출렁 목이 맨다지 네. 않습니까? 예. 하여튼 어찌됐건 저는 작시로 돼 있으면 시, 작사로 돼 있으면 가사.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 네. 이거는 시로 먼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작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작시로 표기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표기는 그렇게 예, 돼 그렇게 돼 있지만, 있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예. 목포의 눈물이 신민요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 신민요가 아니거든요. 트로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음반에는 신민요 예.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선지방 신민요 이렇게 아. 적혀 그러니까 있어요. 당시 음반에 표기하는 거, 지금도 음반에 뭐라고 표기해서 뭐 써놓는 거 이런 거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예. 이건 짝사랑 잘 들었고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노래는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아예 묻어버린 그러니까 완전히 개작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어. 그러니까 짝사랑 같으면은 가사는 그대로 두고 작품은 그대로 두고 작자 이름을 갈았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봤던 곡들은 이제 뭐 가사를 뜯어고친 경우가 많았고,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제목 가사 다 뜯어고치고, 다 뜯어고쳤어요. 예, 당연히 틀만 남았어요. 그렇죠. 멜로디만 남은 네, 거죠. 멜로디하고 틀이 조금 남았죠. 예. 가사에서. 이 몽고의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닌데 좀 저는 좋아하거든요. 히트곡까지는 아니지만은 몽고의 밤. 스케일이 좋잖아요. 울란바토르. 네. 예. 가사 첫 대목이 동방구 아세아에 뭐 밤이 내린다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원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썼나 보죠. 이 몽고의 밤은 그 네. 이른바 해방공간 1948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네. 김다인 작사인데 여기서 김다인은 조명암입니다. 김다인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로 네. 발표가 됐죠. 몽고의 밤.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음반도 그런데 어떤 음반에는 몽고의 밤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음반에는 아득한 저 하늘이라고 또 제목이 적혀 있기도 하고 예. 이것도 이제 좀 왜 그랬을까는 좀 더 이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궁금한 건 48년 이 해방 공간에서 예. 뜬금없이 왜 몽고의 밤이란 노래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음반 발표가 48년이지만 네. 일제 말에 창작돼서 불리고 취입을 못하고 있다가 아. 해방 후가 돼서 다시 음반을 뭔가 내야 될 때 축적해 놓은 그 자기 노래들을 하나씩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전쟁 중에 몽고까지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그렇죠. 건가요? 대동아 아. 공영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반구 예. 아세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해방 전에 40년대 초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에 몽고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몇 곡이 있거든요. 네. 몽고, 인도, 페르시아 별거 다 나오잖아요. 이때가 네.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 범아시아적인 아. 뭔가를 기획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40년 이후에 나왔던 그런 아세아적인 혹은 이국적인 이런 거 나오는 건 다 대동아 공영권적 상상력이에요. 네. 그래서 48년에 이걸 만들 리가 없죠. 그러면 조명암이 너무 불성실했네요. 그래서 48년에 낼 거면 조금 이렇게 가사를 고치든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 뭐 그렇긴 한데 예. 그 48년도에서 왜 몽고냐 예. 그 하면은 뭐 물어볼 길은 없긴 한데 예. 어쨌든 대중가요라는 게 뭐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950년대 전쟁 중에 갑자기 샌프란시스코는 웬 말이고 모로코의 밤, 뭐 예, 헝가리 시장 도대체 뭐냔 말이죠. 유엔 참전군한테 고마워서 하나씩 만들어준 거죠.
모로코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답은 뭐 작자 본인만 현재로서는 알 일이긴 하죠. 네. 근데 이영민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일단은 그럴싸한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40년대 초에 몽고 노래들이 몇 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신라의 달밤이 원작이 인도의 달밤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 판박이 같은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분명히 일제말 노래일 거야. 이거를 다시 우려먹었어. 이런 느낌이 드는. 물론 이제 우려먹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사가 바뀌거나 아예 신라의 달밤처럼 그야말로 제목과 가사 전체가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내의 노래 같은 작품도 사실 그게 40년대 후반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보자면 조금 이상해요. 이거를 왜 만들었지?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제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일제 말에 친일적인 가요로 만들만 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작자가 쥐고 있다가 혹은 이제 가수까지도 같이 부르고 있는 연습도 다 되어 있는 노래인데 이걸 어느 순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음반을 만들게 되니까 하나씩 둘씩 풀어먹은 그런 노래들이 꽤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럼 이 몽고의 밤은 이 조명암이 월북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금지곡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아직 금지 이런 얘기 자체가 네. 없었고요. 그냥 월북을 했으니까 네. 그건 있습니다. 예컨대 조명암이 48년 늦가을쯤 월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 49년, 1950년 전쟁 나기 전에 콩쿨 대회라는 게 많이 열렸잖아요. 네. 그 콩쿨 대회 광고를 보면은 이제 신인 가수들 그러니까 출전할 가수들한테 요강을 설명을 하는데 딱 당구장 마크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월북 작가 노래는 제외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금지곡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좀 거시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몽고의 밤도 아마 좀 깊이 대상이 됐던 노래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인 박시춘 입장에서는 아깝죠. 아깝죠. 그렇죠. 네, 작곡했는데. 예, 그렇죠. 게다가 스케일도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전면 개작, 네. 제목, 가사 싹 바꿔 네. 가수도 바꿔. 어. 예. 인도의 달밤을 신라의 달밤으로 바꾼 것처럼 그럼 네. 몽고의 밤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어. 신라 대신 백제? 예. 백제의 밤. 어떤 게 먼저 나왔습니까? 신라의 달밤이 먼저. 신라의 달밤이 달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신라의 달밤을 의식하고 백제의 밤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한 번 성공했잖아요. 아. 이야, 너무 속보인다. 신라의 달밤 인기 끌고 나서 무슨 인도의 향불 막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가 되면은 그 뭐라 그럴까 국제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는 거고 여태까지 우리가 약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나 봐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 실제로 그 유엔군도 일조했고요. 그럼요. 예, 이상한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사고가 세계에 대한 사고가 바뀌고 나니까 그런 외국의 그 아주 에그조틱한 이국적인 풍경이나 그 지명들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 막 등장하고 그런데 이제 몽고는 잘 걸리는 거죠. 사실은 조명암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 몽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령이든 예. 아니면 중국령이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그게 뭐, 굉장히 예, 컸을 사회주의 것 같아요. 공화국이 그렇죠. 들어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바꾸지 뭐. 신라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백제. 백제의 밤. 예. 하지만 노래는 실패했죠. 흥행에는. 아니 그래도 이 노래가 히트했습니까? 네. 처음에 그러니까 어. 바뀐 가수가 이제 신사영이라는 분이 대신 불렀거든요. 전선야곡 부르셨던 가수. 그러니까 당시 51년 2년 당시 뭐 최고 인기 가수 중에 한 분이었고 예. 이후에 그 도미 미국에 가셨군요. 예. 이게 실제 미국 간 그 청포도 사랑 부른 분. 네, 비가 오도다, 네. 비의 팽고 이런 거. 그 도미가 또 네, 리바이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3차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그 백제의 밤도 그런 대로 또 알려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묻힌 노래는 아닙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동방구 아세아의 밤이 내린다가 뭘로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제니까 나와야 되는 게 쭈루룩 있죠. 낙화암, 고란사, 삼천궁녀 그러니까 줄줄줄줄 나와요. 서시장이 낙화암 누굴 찾아 내가 왔던 곳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예. 백마강 나오네. 백마강. 그렇죠. 백마강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사의 한 3분의 1은 이미 먹고 가는 겁니다. 그걸 깔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몽골과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예, 무슨 징기스칸 나오고 예. 뭐 낙타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음악도 되게 웃겨요. 신라의 달밤에서는 뭐 인도의 달밤이었으니까 띠리리리라라라라라 이게 서남아시아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근데 음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국적인 아시아 느낌 그러면 그냥 대충 쓰는 어떤 그 클리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박시춘한테는. 다 이건 박시춘 진짜 노래거든요. 뭐 아랍의 밤이라고 그렇죠. 해도 안 될 거 네,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페르시아의 밤 해도 되는 노래예요. 멜로디는 그렇습니다. 김다인 작사로 돼 있는데 김다인 여기서 조명암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박영호도 김다인이라는 필명을 썼습니까? 예. 공동 필명인 게 그거는 확실하게 물증으로 알 수 있거든요. 아니 헷갈리게 왜 또 같이 씁니까? 아, 필명 쓰는 것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근데 박영호인지 조명암인지? 이준희 선생님은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무도 모르고요. 예. 근데 이제 추세를 이 흘러가는 추이를 보면은 음반사별로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해방 후는 박영호가 워낙 일찍 월북을 했기 때문에 해방 후에 김다인은 전부 다 조명암으로 볼 수 있는 조명암일 건 뭐 겁니다. 틀림없을 것 같고 해방 전 김다인은 태평 레코드, 콜롬비아 레코드는 박영호, 박영호일 가능성. 오케 레코드는 조명암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진짜 죽었다 깨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필명 그냥 대충 하나 다른 거 지으면 되지 그걸 왜 같이. 예. 자 그럼 여기서 몽고의 밤 함께 듣겠습니다. 동반구 아세아의 밤이 나린다 고비 사막 너머로 가득한 저 하늘 달빛 떠올며 새는 몽고의 밤이여 별빛 떠올며 새는 몽고의 밤이여 낙타 등에 끈을 싣고 한없이 가리라 가득한 대지 위에 밤은 비도나 성길산 옛 꿈에 잠드는 저 벌밤 바람도 숨을 죽인 몽고의 밤이여 별빛 떠올며 새는 몽고의 밤이여 낙타 등에 끈을 싣고 한없이 가리라 자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곡은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약간 좀 각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제목이 같은 노래, 그러니까 가사도 같죠. 같은데
멜로디가 완전히 사실 다릅니다. 다른데 또 완전히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향관계가 의심되는 노래.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이 분단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곡입니다. 노래는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씨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알려진 노래죠. 네. 이건 뭐 지금은 동요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게 대중가요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6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지금 6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음반 발표가 66년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못 찾았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67년 음반까지는 찾았는데 근데 기록에 의하면 66년에 발표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어쩌면은 방송이 먼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곡자가 이 김광수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그 KBS였죠. 그 관현악 악단장. 악단장으로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방송에서 먼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60년대 중반곡. 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은 김소월 시에다가 김광수라는 분이 곡을 붙인 엄마야 누나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아시는 그 그렇죠. 엄마야 누나야 바로 이 노래거든요.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음악 시간에 처음으로 배운 곡이 이 엄마야 누나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중1 음악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거는 거의 사람들이 대중가요라고 생각하지 않을 작품인데 동요죠, 동요. 대중가요 작곡자가 음. 지었고 대중가요처럼 많이 불리기도 했고 가수도 네. 많이 취입했던 어. 그런 노래입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 엄마야 누나야라는 노래가 또 한 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 더 찾아보면은 같은 시에 곡을 붙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냥 유명한 시에다 예, 자꾸 붙이니까. 또 보통 시인도 아니고 김소월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진달래꽃은 어마어마하게 예. 많아요. 진짜로. 진달래꽃에다 곡 붙인 건 가곡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 엄마야 누나야의 48년 안성현이라는 분이 작곡한 엄마야 누나야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김광수의 엄마야 누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마야 누나야를 나중에 들었던 분들 중에서 안성현의 엄마야 누나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이 노래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건데 이거를 누가 베껴 먹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런 얘기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판단은 뭐 직접 각자 들어보시면 아실 일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수 작곡의 60년대 엄마야 누나야와 네. 48년에 만들어진 안성현 작곡의 엄마야 누나야를 이제 비교 감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성현 작곡은 공식적으로 그 당대에 음반화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인터넷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서 이게 안성현 곡이라고 딱 클릭을 하면은 아니에요. 김광수 곡이 다 네, 나오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안성현 거라는 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그거는 뭐 20세기 때는 아니고요. 그 거의 2000년대 중반 2010년대쯤 돼서야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성현이 이제 월북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원래 안성현 께 원곡이었대. 그러니까 김광수의 엄마야 누나야가 고스란히 안성현 작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성현의 엄마야 누나야는 4박자 곡이에요. 예. 3박자 곡이 아니라 예. 엄마야 누나야 이게 아니고 예. 엄마야 누나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강변 살자 이렇게. 근데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박자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영향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노래 혹은 그 기억을 누군가 갖고 있다가 구전되는 걸 듣고 김광수가 작곡했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노래. 왜냐하면 그 옛날 노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내가 배웠던 곡하고 되게 비슷한데 라고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같은 건 아니죠. 아닌데 네, 비슷해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큰 흐름에서 예. 이제 박자가 바뀌기는 했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성현이 또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안성현은요 안기옥이라고 하는 가야금 명인의 아들이에요. 작곡자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 안기옥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기옥과 안성현 부자가 같이 월북을 했습니다. 둘 다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안기옥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오늘. 국악계에서는 국악계에서는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나주 출생이고요.
그 가야금 산조가 뭐 몇백 년 전부터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대 음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작곡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가야금 산조라는 게 완성이 돼요. 그걸 처음 한 사람이 김창조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창조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를 만나서 가야금, 거문고, 아쟁, 장고, 꽹가리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국악 활동을 하는 국악계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뭐 3.1운동 참가하고 일본인 환영 공연 하자고 하면 거절해갖고 구류 살고 이야. 뭐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0년대부터 목포극장에서 협률단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36년에는 함흥에서 권번에서 그 애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창극단 만들어 활동하고 뭐 무슨 일본이나 이런 데에 순회 공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북으로 올라간 국악인들 몇 명이 있는데 그 몇 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안기호 또 하나가 박동실이라고 하는 이분은 판소리꾼인데요. 그 김정호 가수 김정호의 외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한데 국악계가 특히 월북한 분들이 별로 안 알려졌어요. 국악계 하면 왠지 좀 보수적일 것 그러니까 같고. 예. 월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들 다물었어요. 이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또 겁도 많아요. 보수적이어서 이분들이. 예. 사실 그 박동실이 누구를 가르친 스승이냐면 김소희 선생 가르친 스승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록주 뭐 이런 분들. 인간문화재 다 털면은 안규옥, 박동실, 공기남 이런 분들 안 엮이는 분들 안 엮이는 없어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예. 공기남도 같이 월북을 했는데 이 공기남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공옥진 선생의 아저씨. 예. 그 가게, 그 공시지방 가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월북을 했어요. 아들하고 같이. 또 올라가서는 뭐 승승장구했죠. 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하셨고 북한 창극도 만드셨고 나중에는 안기옥 탄생 100돌 기념 행사까지 그 사후에 열릴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뭘 했냐? 아들은 서양음악을 했어요. 또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성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작곡하고 지휘를 배웠고요. 그때 벌써 최순희 무용연구소에서 뭐 그런 뭔가 민족음악.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국악 베이스가 있는데 서양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해방 후에 이제 드디어 엄마와 누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포에 항도여중이라는 중학교가 있어요. 여자 중학교인데 거기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만든 노래예요. 엄마야 누나야 안성현 버전이. 그러니까 항도여중에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옛날에 우리 선생님 노래야 이런 걸로. 그리고 그때 항도여중 선생님 시절에 비매품으로 작곡집을 또 출간했고요. 거기에 이 노래가 엄마의 누나가 실려 있어요. 악보까지 남아 있죠. 다. 안성현도 월북을 해서 작곡하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안성현 음악을 들었는데요. 1990년에 왜 윤희상 선생이 주선해 갖고 평양 가서 무슨 남북 함께 공연하고 또 내려와가지고서 북한 사람 내려와서 전통음악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려왔던 레퍼토리 중에서 해당화라는 노래가 있어요. 국악 분위기의 노래인데 그게 안성현 작곡의 노래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근데 이 안성현한테 배웠던 탈북민 한 분이 지금 남쪽에 내려와 있는데 박미화 씨라는 분이 세계일보에 그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스승 안성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기옥이 이제 판소리 하느라고 올라가신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결국은 판소리가 북한에서 잘 계승되지 그렇죠. 않거든요. 왜냐하면 탁성을 거부해요. 북한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수령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분을 붙이죠. 그거는 이제 퇴폐적인 양반들이나 좋아했던 것이다. 근데 탁성 빼고 어떻게 판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판소리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다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성현도 거의 이렇게 쫓겨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똥이 튀어서 크게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이 안성현은 90년대 중반이 돼서야 조선음악연구소 소장이 돼서 평양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참 아까운 우리 스승님이지만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인터뷰 시점을 보니까 비슷한 때였던 것 같은데 그 국악원에서 행사를 한번 했고요. 북한 음악 관련. 그때 박미아 씨가 오셨어요. 발표자로. 그리고 저도 이제 발표를 하나 하러 갔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들었거든요. 스승이 안성현.
진짜 굉장히 너무너무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경우는 직접 인연도 많았던 분이고 하니까 네.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제대로 말하자면 활동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국악적인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자 그러면 안성현 일단- 작곡의 엄마야 누나의 듣고 그러니까 일단은 김광수 작곡을 네. 이제 블루벨스의 노래로 네. 60년대 이런 노래가 더 많이 불렸으니까 네. 그걸 먼저 들어보시고 네네. 안성현 곡은 음원이 사실 없거든요. 아 음원이 없습니까? 예, 제가 네, 그래서 없어요. 한 땀 한 땀 또? 심어서 저번처럼. 아 예. 노래는 안 했습니다. 송정이 부르진 않았습니까? 송정이 음표를 심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송정은 이준희 선생의 호입니다. 저도 김나인처럼 해보려고. 예. 그래서 하여튼 멜로디 분위기는 이렇다는 어. 것만 좀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릭배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릭배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저는 네 표절 쪽으로 가겠습니다. 비슷하죠. 이거 어느 한 부분이 딱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예, 하여튼 근데 예. 그냥 두 개를 놓고 보면서 네. 어떤 게 더 깔끔하냐 그러면 김광수 버전이 더 깔끔하긴 해요. 예. 근데 뭐 이걸 떠나서 하나 좀 바람이 있다면은 저 같은 사람 고생 좀 안 하게 네. 누가 맞아. 정식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녹음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엄마야 누나야에도 또 이런 분단과 얽혀 있는 사연이 있는 줄. 진짜 예전엔 미처 미처 몰랐네요. 김소월의 시를 소개했기 때문에 네. 김소월의 시구로 정리 멘트를 하는 이 탁월한 솜씨. 네. 굉장히 칭찬받고 싶습니다. 몰랐네요가 아니고 몰랐어요. 자 다음 노래. 예, 다음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요. 뭐 네. 이것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허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세상은 요지경. 신신의 아줌마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은 요지경. 이거 최근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게죠? 이것도 원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는 따로 있거든요. 앞서 발표된 노래가.
그리고 그게 또 뭐 분단이 살짝 또 개입된 요모조모의 과정을 거쳐서 네. 복잡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같은 그래요? 노래란 얘기죠? 같진 우리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쭉 따라가서 보면은 네. 곡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 일제 때의 김정구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와 앵화폭풍이라는 두 노래가 뒤섞여서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어.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 김정구 버전과 네. 김정구 버전의 앵화폭풍이란 두 노래의 가사가 짬뽕돼서 막 변하고 이상한 곡으로 바뀌어가지고 신신애가 부른 거예요. 멜로디는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거의 같은 노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전 과정이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일단 김정구 선생이 노래한 세상은 요지경은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1939년에 오케 레코드에서 나왔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조명암 작사니까 그럼 금지곡이었겠네 할 수 네.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까 그 논리를 더 밀고 가자면은 네. 박시춘 작곡집에 안 실렸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금지곡 리스트에도 없어요. 증거가 없어.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당대 큰 히트곡도 아니기 때문에 네. 기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뭐 없진 않았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냥 다시 음반이 나왔어요. 60년대에 몇 번 음반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그냥 쓰기는 좀 찔리니까 당연히 조명암 이름도 지우고 네. 제목도 세상은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그 네. 뒤로는 다시 리바이벌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묻혀진 거죠. 예. 게다가 앵화폭풍 아까 그 또 하나의 원곡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도 60년대에 그것도 조명환 작사인데 어. 그것도 60년대 앵화폭풍이란 제목으로 심지어 음반화가 돼요. 근데 앵화폭풍은 무슨 뜻입니까? 앵화가 네. 벚꽃. 벚꽃, 앵화. 네, 네. 근데 앵두꽃이기도 하고 벚꽃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벚꽃이에요. 아, 그럼 그냥 벚꽃 엔딩이네요? 앵화폭풍. 그런데 네. 그첫 시작의 가사가 여기도 좀- 사쿠라 저기도 사쿠라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38년 버전은 여기도 사쿠라 저기도 사쿠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완전 창경원 벚꽃놀이 밤벚꽃놀이 나가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개사를 하려니까 사쿠라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60년도도 사쿠라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도 앵화꽃. 벚꽃? 벚꽃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음절수가 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앵화꽃, 저기도 앵화꽃 이렇게 음절수를 맞추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곡이 다 월북 작가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60년대에 다시 음반화가 됐어요. 크게 히트는 못했지만. 예. 또 어쨌든 이 옛날 곡을 이래저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히트하지는 못했고 어쨌든 이래저래 하고 살아남았으니까 계속 구전이 된 거예요. 그 곡도 다 바뀌고 두 노래가 막 짬뽕되고 난리가 나갖고 그 신신혜 씨가 불렀을 때는 93년에 KBS 드라마 희망이란 드라마였거든요. 거기서 신신혜 씨가 뽕짱내라고 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건데 이게 신신혜 씨가 자기 엄마가 평소에 흥얼거렸다고 기억하고 있는 구전가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 작가님은 아마 그냥 뽕짱내 노래 하나 그렇죠. 흥얼거린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있었겠죠. 네. 그럼 이제 적당히 알아서 흥얼거려야 되는데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여기서 이제 했는데 약간 센스를 발휘한 거죠. 근데 그게 히트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이걸 듣고서 김수희 씨가 음반은 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음반이 나왔고 결국은 가요 프로그램 차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가요 톱텐에도 네. 나오고. 네, 기억하시죠? 그 약간 사시가 된 가운데로 모은 거 뒤집어지는 춤을 추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춤을 춰가지고 갑자기 차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요지경 신신의 버전의 세상은 요지경은 작사 작곡자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구전가요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 그런 먹물 먹은 사람들이 네. 제가 제기한 건 아닌데 네. 누군가가 아니 세상은 요즘이라는 노래가 예전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음. 가사가 일부가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신혜 씨가 결국은 그거는 박시춘 선생 쪽에서 저작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 나왔 예, 예. 소송을 걸어서 음반이 한동안 못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곡은 하나도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웃겨요. 작사가가 뭐가 소송 걸었으면 좀 말이란 되는데 아니 작곡자가 곡도 완전히 다른데 작사가 월북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대중가요가
구전되면서 바뀐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예컨대 왜 그 대학생들이 불렀던 구전가요 중에서 공대생 연애는 삼각함수 연애인데 이런 70년대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왜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오빠 동생 하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여보 동생 당신하고 뭐 이런 노래 다 비슷한 멜로디에 다 네. 그런 가사예요. 그건 너무 그 음담패설 노래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 치고는 약간 대학생 느낌이 나네요. 왜냐하면 가사가 뭐냐면 공대생 연애는 삼각함수 연애인데 붓기만 붙으면 삼각관계 나누나 에헤라 가다 이거나 못 저거나. 에헤라 가다 못하면 에헤라 쉬었다 가지 둥글둥글 사는 세상 뭐 무슨 호박 같은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이게 다 원곡은 90리 고개라고. 그거예요. 똑같은 예.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내 곡이야 왜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 아마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신신혜 씨가 제목을 안 붙였으면 저작권 소송할 수 넘어갔을 없었어요. 겁니다. 그랬겠네요. 근데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박시춘 측에서 네. 유족 측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이거 저작권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냥 물러선 거죠. 요지경 세상이라고 붙였으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작권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 김정구 세상은 요지경은 조명한 박시춘 원래대로 돼 네. 있고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은 신신의 조명함 공동 작사 그리고 작곡은 전혀 관계없는 박시춘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시춘 측에서 소송이 걸었다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얘기죠. 걸었다는 근데- 소리입니다. 희한하네. 공동 작사라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언어 감각으로는 둘이 함께 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어. 나중에 개작하면 두 개를 같이 놓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예. 야 재밌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신신의보다 신신의 엄마 이렇게 들어야겠죠. 아, 이런 걸 보면 정말 노래의 주인이 뭔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세상은 요지경과 앵화폭풍을 섞은 거네요. 신신혜 씨의 어머니가. 아, 그렇게 그분도 했습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섞인 걸 들은 그렇죠. 거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야말로 민요나 구전가요가 전승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네. 한번 알려드렸죠. 적층적 창작이다. 쌓이고 예, 쌓이고 네. 쌓여서. 예. 적층적 창작 이런 거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야 애국가. 이제 용어예요, 용어. 예, 그래야 어디에서 잘난 척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예, 적층적 뭐라고요? 창작. 아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노래를 듣기 전에 이것도 잘못하면은 또 이 태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요지경을 이제 김정구 버전으로 들을 거예요. 네. 신신의 버전은 뭐 흔히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김정구 선생 노래가 복각이 딱 한 번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예전에 음반이 안 팔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판이 안 나오니까 복각이 한 번밖에 안 된 건데 예. 하필 튀었어요. 아. 이게 듣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고정을 하셨구나. 이어는 붙였는데 가사가 여기 걸 떼다가 저기다 붙였기 때문에 가사가 안 맞게 돼 있는데 그래도 튀지는 않게 만들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고 네. 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39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럼 이제 마녀겠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마녀죠. 네. 자, 그러면 네, 김정구 선생의 세상은 요지경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야야더라 내 놀장 듣거라 올소리 잘나면 잘나서 살고 못난 사람은 제못에 산다 홀성나 붕괴붕괴 아무런 그렇지 찰랑찰랑 막걸리 한잔 지글지글 내고 상하죠 야야야더라 나 말 좀 듣거라 꼭대기 한 잔에
살고 참할 수가 내 주파가 온다 어서 나 둥게 아무런 그렇지 물바다 거기다 물바다 거기다 거기다 둥글둥글둥글둥글 바람 뱅글뱅글뱅글뱅글 여여여더라 너를 좀 뜯거라 저기 가져온 가부가 알고 소여워